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아이들도 방학했고 또 새해를 맞아서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울릉도로도 많이들 가시나 봅니다.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46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울릉도 관광객이 늘면서 독도를 찾는 분들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독도를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돌아본 방문객이 28만여 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울릉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고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방문이 편리해진 것이 관광객 증가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 가는 길 더욱 편리해질 텐데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또 그만큼 잘 갖춰서 울릉도와 독도가 최고의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월 6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작업 구간 있습니다. 동김천 나들목 부근으로 3차로 쪽인데요.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정상 속도로 달릴 수 있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 속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성서 나들목 교통량 많아지면서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화랑로 망우단 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 효목 내거리 직전 4차로 쪽입니다. 승용차간 추돌 사고 있고 학정로 쪽으로는 구리 내거리에서 54단 정문 방향으로 54단 정문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명덕로는 계명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방향으로 옛 프린스 호텔 부근입니다. 공사장 일대로 가장자리 차로 쪽 공사 차량이 여러 대 정체 중인데요.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암로는 오남교 내거리에서 70 내거리 방향으로 70 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봉교 쪽부터 차량이 많아 보입니다. 경대교에서 도청교 일대로 차간 간격 많이 좁힙니다. 경산 쪽으로는 덕천 내거리 지나 범안 삼거리 지나 연호 내거리 방향은 원활한 모습 보입니다만 안개가 심합니다.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한입니다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mm 내외로, 경북 북부 내륙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이나 비 소식은 전국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6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이 1,13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4.7% 삭감된 규모인데 네. 지원 사업별로는 지원 사업이 601개였는데 101개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만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조하는 채무 제로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사업 보조금을 30% 가까이 줄이고 또 개별 사업 평가를 반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전액 삭감도 했다는 것이 이 대구시의 설명인데 문제는 이 삭감 사유를 대구시가 따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보조금 삭감된 단체에서 이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구시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이 잡지 발간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9개 사업에 3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 5개 사업에 2억 3천여만 원만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의 발간 사업이 855만 원 지원을 하던 것을 영원으로 전액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포함해서 4건이 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화예술단체를 이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단체마다 삭감 비율이 다르고 기준이 없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는 어제 이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홍준표 시장이 모든 예산을 이 30% 줄인다는 방침을 들어서 30%를 줄인 안으로 신청했는데도 이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보적인 문학단체와 이 문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형평성도 공정성도 잃은 이번 심의에 이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뭐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정치적 성격을 판별하지는 않는다. 유사 중복 사업과 시민 체감도를 이 종합적으로 이 판단해서 편성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작가의 대구경북지회는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대구시청 앞에서 또 비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모쪼록 이 삭감하고 채무를 줄이는 것은 뭐 의미가 있지만 예.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면밀히 공개하는 것이 이 민간 단체들과의 갈등도 좀 줄이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민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택시 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르나요? 예,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 지 4년 2개월 만에 인상이라고 합니다. 예. 대구시는 2018년 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그리고 LPG 가격 등 운송 원가가 상승을 했고 또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요금 외에 거리 요금도 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또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 택시 기본 요금 역시 기존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되는데요. 거리 및 시간 요금은 113m 그리고 26초당 200원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심야 할증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1시간 늘어나서 전날 오후 11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를 벗어날 시에 부과되는 할증 요금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택시 운송 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을 실시를 했고 또 용역안을 토대로 택시 요금 조정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후 시의회 설명회 그리고 택시 노사정 실무협의회 시민단체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운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예, 16일부터 대구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소식 간단하게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외국계 기업이 또 투자를 했다가 또 철수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10월 4일 대형 화재 사고를 겪은 구미의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가 청산에 들어가면서 노동자 1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구미시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은 만큼 화재 보상금으로 이 공장 재가동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 쪽에서는 정상 가동에 3년 이상 걸리고 LCD 산업의 하락세로 이 사업 영위가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투자한 기업인가요? 네, 뭐 역시나 일본계 기업인데 그동안 20년을 운영하면서 이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약 3,600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익은 이 배당금으로 대부분 받아가고 이익이 줄면 이 철수하는 사례가 이 대구의 뭐 한국 게이츠나 영천의 다이셀 코리아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는 우리가 적극적이지만 이 고용 안정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법이나 제도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군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도 좀 지자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하면서 이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도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명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따른 이 기대와 이 남은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를 하기로 한 건데요. 예.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과 방위 산업 그리고 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또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절차도 지금까지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도지사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는 빠지고 어허. 지역 여건을 감안한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를 유연하게 풀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장들이 그동안 아주 꾸준하게 그 건의를 해온 그런 사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꾸준히 건의해 왔었는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대형 개발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린벨트 면적을 살펴보면 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이 2,428 제곱킬로미터로 이 전국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구가 이 400제곱킬로미터, 이 경북이 115제곱킬로미터로 이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기대가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풀렸다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통상 자치단체가 계획하는 개발 사업 중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 85%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대구시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73%가 산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없다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참 반가워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상권 행사에 그동안 그 제약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은 지상권 행사에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상권 행사와 도시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전 사업들이 지금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 대구 경북 신공항, 대구시에서는 이 신공항 경제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 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업무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도심 군부대 이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기존 이 도심 군부대 후적지에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이전 비용 마련도 용이해지고 후적지 개발 방안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심 군부대 이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달성군이 제일 반기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전체 그린벨트 면적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달성군에 있기 때문인데요. 달성군은 최근 추진하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그린벨트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특히 대구시가 이제 조만간에 용역 사업에 착수할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달성군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천군만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인면 부지가 전체 그린벨트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5년 결과가 나왔던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 당시에 합의면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확대가 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자체나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반기겠지만 분명히 이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환경우수 지역 등 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토부 사전협의에 이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분명히 우려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막무가내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기후재난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환경부를 환경산업부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환경산업부요? 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등 다른 부처의 환경 파괴 정책을 막아서야 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인데 요즘 환경부의 사업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건물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건설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녹색 산업을 확장시킬 것이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전무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환경산업청과 환경생태청을 신설을 해서 업무를 차라리 나눈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환경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면서요? 네, 지자체가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는 더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인 요구를 했고 이 국가가 오히려 환경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이 지방정부가 환경 관리를 할 의지가 있을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린벨트 설정 권한에 이 환경부가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껏 유지해 왔는데 만약 이 권한이 절대적으로 국토부에만 있었더라면 이미 많은 그린벨트가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 생전에는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후에 해제가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각 부처마다 여러 권한들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게 한 곳으로 좀 집중된 만큼 그렇죠. 과연 환경적 관점에서 이를 지킬 만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여기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나 또 전문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제 앞으로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가장 마지막 정책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허파로서 보존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중요성이 가장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또 무분부열한 도시 확산을 방지한다거나 또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가치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헤아리는 장기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가 반길만한 무조건 그냥 반길만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권한을 받았다면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이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뉴스미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방금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객과 물류를 통합한 자율차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직접 탑승을 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달구벌 자율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26일의 서비스 기간 동안 419건의 호출을 받았고 63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셨네요. 네,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용객들의 재이용률도 높다고 합니다. 달구벌 자율차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현승화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율주행 베타를 호출을 하면은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승객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회색 원기둥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지나가는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이렇게 앞질러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교차로에 다다르게 되는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승객분들에게도 신호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빨간불을 여기서 딱 인식을 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네요.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차선 변경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 핸들에 손이 안 닿아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네요. 승객분들이 이제 진짜 손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여드릴 때도 있고 정확하게 위치에 도착하고 나면은 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 알림,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도착하세요. 이런 멘트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을 해제합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히 하차하세요. 저희 달구벌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유리 리포터가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가 있긴 있는데요. 그 앞좌석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율주행 매니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었는데도 중간에 너무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 잊고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운행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한 후에야 나 지금 이 자율주행 체험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왼쪽 옆 차선에 트럭처럼 큰 차량이 다가오면 같은 차선 내에서도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신호등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원활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유재정 자율주행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자율주행차 내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응급 및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는 업무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제 노인 보호구역 같이 현행법상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 운전을 직접 함으로써 이제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처음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분류되어 있고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자율자동차 경우에는 지금 4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타세요. 첫 번째는 단순히 택시처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시민들께서 경험해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순수히 체험하고 싶다라고 이용하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타시고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갔을 때 보이시는 반응은 똑같아요. 와, 되게 이런 것까지 된다고? 차선도 차가 바꿔요? 등같이 이제 되게 놀라워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되게 좀 뿌듯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신호 정보 또는 이제 현재 도로 상황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차량에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나아갈 길은 멀다고 생각은 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라든지 시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멀다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에서 달구벌 자율차를 검색해서 무료 탑승 체험단을 신청하면 되고요. 우리 택시 탈 때처럼 이 차량을 호출을 하면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테크노폴리스 내 10.6km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용객들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이용을 해봤습니다. 지역과 기관 쪽에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란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이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주행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이용하는 자율주행이 크루즈 혹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주행하지 않아도 사람처럼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타고 싶은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기능, 안전기능 같은 것들이 더 보완된다면 매니저님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 이거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용을 해보니까 진짜 빠르면 한 2, 3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은 안에서 책을 본다던가 조금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차량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자율주행 기술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달구벌 자율차 시승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기상 수완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